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 손님은 요즘 고초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다뤄볼게요. 예, 예. 뭐 이 윤석열 정권이 청와대가 개입한 어떤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른바 박상용 검사를 이제 출국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이 석 달 네. 하루 전날이죠. 아니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 날. 예. 네. 그런데 아직도 출국 정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국 금지가 연장을 하려면 아마 뭐 연장 또 통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오늘까지는 제가 출국 금지가 일단은 돼 있는 게 확정돼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연장이 될지 안 될지인데 지난 2달간은 계속 연장이 돼서 연장되는 통지가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뭐 연장을 한 건지 아니면 연장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니 저를 아무런 어떤 판사의 판결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 어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수사를 해야죠. 근데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할 거면 그럼 뭐 안 하는 대로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처음에 권창형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달 전에 정확하게 3달 전입니다. 4월 7일 날 네.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그러니까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 제가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등 여러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조작해서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마 여기 한번 와가지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거 자체가 유언비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제가 수사를 했는데 뭐 하나 영향을 받은 게 없었거든요. 그 저희가 당시에 청와대 쪽이나 어떤 외부 누구로부터도 네. 수사와 관련해서 뭐 부탁을 하거나 예. 아니면 지시를 하거나 예. 관여를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견 자체도 사건의 발굴 자체도 뭐 저희가 어떤 사건을 뭐 소위 말해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사하다 보니까 대북송금이라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서 개입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3개월 전에 그래서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해가지고 예. 저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출국 금지를 연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네. 3개월이 됐습니다. 오늘로. 그래놓고는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수사 못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형 국정농단인데 해야죠. 이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 아니 그렇죠. 예. 아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면서요. 초대형. 그냥 근데 국정농단도 왜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3개월 동안 뭐 저를 조사한 적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부장, 당시 차장, 검사장까지도 전부 다 출국 금지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한동훈 의원 당시에 법무장관이었죠. 그분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이 사건이 아닌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습니다. 뭐 다른 거에 특별히 연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다 출국 금지돼 있고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한 의원님은 보니까 뭐 외교통상부, 예, 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 근데 위원회에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있는데 그럼 출국이 금지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장 이제 국정감사가 다가오잖아 가을에. 그러면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는 예. 예를 들어 워싱턴도 가야 되고 네. 베이징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수행을 못하죠. 아니 수사할 거리가 있고 정말 초대형 국정농단이 있고 예. 정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아니 뭐 출국 금지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이제 와가지고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발표를 왜 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차 종합특검이잖아요. 예. 권창형 특검인데 네. 역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 그동안에 이 2차 권창형 종합특검에서 그러면 뭐 성과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나요? 뭐가 바빴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무슨 저 뭐 관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뭐 몇 분 구속된 거 아니 그거를 제외하고는 관저 이전보다 예. 이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한 발표상으로는 한 100배는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간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유언비어다. 유언비어. 말도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원래 저한테 연어술 파티 있던 서울고검에 있는 사건을 특검이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네. 받아간 건데 그 받아간 근거가 바로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은 지금 수사 대상이 수사권이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에만 그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기 위해서라도 초대형 국정농단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우가 바뀐 거죠. 초대형 국정농단이 있어서 수사권을 갖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갖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출국 금지해놓고 피의자로 전환시켜놓고 대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놓고는 한 몇 개월 지나서는 슬그머니 아이고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계속 출국 금지를 해놔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런 일이 근데 이게 무슨 뭐 지금 군사 독재 시절입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지금 여기가 북조선입니까? 예? 저도 상상이 안 가죠. 왜냐하면 그렇다 보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 이제 출국 정지 자체가 이제 본인이 이제 재보선에 나갔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약간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이 3개월 전에 이제 그 윤석열의 청와대가 개입한 네. 일종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특검이 정치 개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떠나가지고 정치 개입을 했고 예를 개입을 들어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특검이 만약에 이런 거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한다면 이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굉장히 반민주적인 거잖아요. 아 그거는 너무 큰 일입니다. 그쵸? 그거는 저 공직선거법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거는 선거가 끝나도 6개월 시효로 끝나지 않고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끝까지 우리가 좀 추적해가지고 예. 요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예전에 예전에 그 고발 사주 사건 네네. 그 사건을 저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네. 그 사건이 그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고발 사주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뭐 네.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공수처가 아주 뭐 난리를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예. 근데 그거랑 지금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럼 똑같죠. 이거는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에 이 선거 때 보면 뭐 총풍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옛날에 정치부 기자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보수 정권 시절에 선거 때 휴전선에서 북한하고 접촉해서 총을 한번 좀 몇 방 쏴달라.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이제 북풍이잖아요. 네네. 그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 초대형 국정농단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한 국정농단이 아닌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거를 그 출국 금지를 시키고 이거를 과대 부풀려 가지고 선거 전에 터뜨려서 선거에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굉장히 범죄입니다. 반헌법적인 범죄죠. 아 그거는 예. 지금 실정법상으로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큰 범죄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초대형 국정농단인데. 아니 의심이 현재로는 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렇게 중대한 모르겠습니다. 사건인데 왜 석 달 동안 바빠서 못 한다고요? 수사를? 근데 그러면 왜 시간이 발표했습니까? 없다고요? 시간이? 왜 발표했습니까? 뭔가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백혜령 사건도 사실 생각이 나요. 예. 그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다 무죄로 이제 다 무혐의가 됐죠. 무혐의가 돼서 예. 그 관세청 직원들이 이제 오랫동안 받던 스트레스에서 풀려났는데 그 사건도 보면 그 뭐 윤석열 정권이 뭐 그 쉽게 말하면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소설 같은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다 근거가 없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마 뭐 있었을 거예요. 그 백혜룡이라는 분이 뭐 그랬나요? 아니 백혜룡 그분이 아마 뭐 어디 외국
그 사람들한테 뭐 이 마약 자금이 뭐 어디로 들어갔다는 식의 내용을 뭐 내가 들은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그 진술이 그나마 유지는 안 됐을 거고요. 그나마 그런 얘기는 누군가는 말한 사람이 있었다. 그거는 그나마 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거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예. 그거는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면 저 동부지검에서 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요. 예. 근데 도대체 이거는 뭘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 네. 가지 이 이제 출국 금지 관련해서 네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지금 이 2차 종합 특검의 이 특검은 권창영이고 권창영입니다. 예, 권창영입니다. 그리고 예. 또 담당 특검보 이 박상용 검사의 담당 특검보는 권영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초대형 사람이 국정농단을 네네. 담당한. 예. 근데 권영빈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이화영 변호인이었고 쌍방울 뇌물 사건에서 이화영이 죄가 없는 것처럼 관계인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모의한 부분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논란이 맞습니다. 되니까 맞습니다. 이 권창영 특검이 이 담당 특검보를 교체하겠다고 언론에 공개되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용 검사 한 달마다 출국금지 연장을 할 때 그 담당 특검보로 권영빈 이름이 그대로 올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특검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보는 원래 하고 있대. 이 사건에서는 손을 떼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 사건에서 출국 금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제 사건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뭘 하고 있는?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그 손을 떼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게 국민들께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왜 출국 금지 계속 그 사람이 합니까? 그럼 이게 뭐 도대체 뭐 그 참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초대형 국정농단도 허위고 예. 뭐 저 어떤 사람이 공정성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권영빈 특검보를 더 이상 뭐 배제한다고 한 거 그것도 허위고 국민들한테 이게 원래 저 특검은 검찰과 달리 굉장히 홍보하는 게 이제 허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특검보는 뭐 김어준 나갔죠. 방송에까지 나가가지고 무슨 뭐 빌드업을 하고 있다니. 뭐 여성 특검보. 김지미 예. 특검보였나요? 예, 그렇게까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홍보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저 말씀하시는 국회의원도 계셨었죠. 이번에 또 특검보 한 분은 네. 청와대 법무비서관인가 법률 박지영, 제도비서관인가? 예, 박지영.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 특검하는 분이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갑니까? 특검이라는 건 독립성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거면 애초에 청와대랑 그렇게 뭔가 유착이 돼 있었다는 게 뭔가 자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버젓이 대낮에 얘기하고도 속이고 얘기하고도 시간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고 출국 금지는 그냥 해놓고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네요. 제가 수사하는 입장에서 출국 금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가족들이랑 다 같이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 출국 금지돼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겁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예. 이렇게. 그런데 3개월 동안 해놓고 그거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사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장을 했으면 예. 그죠? 예. 수사라고 돼 있어요. 그냥 수사. 근데 시간이 없어 못 한다면서요. 수사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게 지금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수백억씩 지금 쓰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국민 혈세를 지금 펑펑펑 쓰고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무슨 지금 몇백억씩 쓰고 있잖아요. 월드컵 대표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쓸 네네네.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써놓고도 지금 이거를 뭐 거짓으로 발표하고 출국 금지만 해놓고 그건 수사는 안 하고 그다음에 슬그머니 뭐 없었던 것처럼 하든지 아니 뭐 해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제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저기 그 국가 기관의 어떤 국가의 작용이 국정이 이런 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좀 이제 공소 취소하려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려되는 게 이제 법무부에 검찰 존중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소취소위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국회 공소취소 특검법, 뭐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죠. 자, 요거가 잘 안 될 거에 대비한 어떤 플랜 B 성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봐요? 저는 뭐 지금 정확하게 보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저 공소취소 특검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위원회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위원회가 나오면서 그 나오기 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왜 박상용 빨리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는데 연호술 파티 빨리 처벌이 안 되냐 이런 국회의 질문을 받자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검찰 내부에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외부 위원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위원회라는 것은 뭐 국장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다 면피용 아닙니까? 면피용이죠. 책임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이 해야 될 일을 그렇죠. 공소 취소든 뭐든 장관이 하고 장관이 책임져야죠. 그게 국민 주권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 작용이죠. 왜? 국가가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위원회로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에서는 권고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고만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왜 법무부 장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자기는 권고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얼마든지 지금도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대신 자기가 책임을 지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거면요. 그럼 검사들도 전부 다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하죠, 뭐. 예, 뭐로 이런 걸 합니까? 다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뭐 위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 나라 전반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번에 저 이화영 국민참여재판도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너무 사이즈가 커서 도저히 정상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사건을 그 배심원들이 다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에 걸쳐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작 그 판결을 내릴 때는 배심원 판결을 할 때는 새벽 3시에 한다.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런 사건도 왜 국민참여재판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적어야 될 거를 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지금 국민의 뜻을 듣는다고 해놓고는 본인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분산시킵니까? 왜 위원회에 분산시킵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아주 질타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법무부 검찰 존중 미래위원회 뭐 이름은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굉장히 검은 속내를 담고 있는 위원회인데 하나씩 좀 파헤쳐 보자고요. 네. 우선 그 위원장을 보니까 민변 회장 출신이에요. 민변은 또 대한변협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조국 변호인 또 진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의 핵심 멤버도 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 교수. 그다음에 뭐 인권연대 사무국장 친 이재명 정권의 성격을 가진 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보통 그래요. 예를 들어 이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이 약간 이념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진보 보수 중도를 섞고 그렇죠? 요거는 예를 들면 이제 박상용 검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도 절반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위원회가 맞습니다. 공정하게 꾸려지려면. 근데 전체 면면을 보면 한쪽으로 딱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겠죠. 대표성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무부나 대검 내 위원회가 지금 뭐 많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감찰위원회도 그렇고요, 징계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나마 그거는 조금 균형을 맞춰놓지 그런 않았어요? 것들은 당연히 균형이 맞춰져 있고 사실 제도 시스템 안에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예. 그 거기 임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특히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도 지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못 믿겠으니까 지금 갑자기 위원회가 어떤 바로 그냥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인권연대 사무국장이라는 부분에 발언이 있어요. 언론에 공개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는 당근이다. 당연하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검찰 지휘를 통해 처리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법무장관에게 이제 이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법무장관에게 이거는 공소 취소가 맞다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고를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권고 또는 뭐 이화영을 석방해야 된다. 예, 그런 또는 이게 부족하니까 공소 취소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식의 권고를 법무부 장관한테 하고 법무부 장관이 또 저 검찰총장 대행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그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장관에게 피해 회복을 권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어거지성인데 어쨌든 이게 꼼수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 이제 명석 깔기인 것 같고. 참. 그런데 직접 검찰에 공소 취소하라. 그러니까 주의할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장관은 수용하는 척하면서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회의가 있었는데 대장동 비리, 위례신도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해서 조사 대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묘하게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에요. 왜 이재명 대통령만 피해 회복을 이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이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 있잖아요. 재판 과정 자체도 피해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 받으면 피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라는 거는 뭐 좀 잘못된 분들이나 피해를 보셔야 그런 거지. 예. 지금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피해를 회복한다고 국가가 나선다고요? 이건 좀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외의 사건도 거기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어떤 공소 취소라든지 그러니까 이화영 사면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건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장동 비리,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네네. 이재명 대통령 연루된 이 사건들 이미 법무부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 고검에서 뭐 우리 박상현 검사도 조사도 했었고, 근데 이미 다 끝난 사안을 이제 또 이 위원회라는 걸 형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 끝나는 거죠. 결론이 본인들 결론에 나올 때까지 이게 지금 몇 번째 수사입니까? 쉽게 말하면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 지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100% 비가 오겠네요. 기우제를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수사입니까? 연호술 파티 가지고요. 지금 수도 없이 받고 있고 제가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것만 6개 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요. 그다음에 검찰요. 그다음에 공수처요. 특검이요. 그다음에 법무부요. 그다음에 저 인천지검이요. 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 국내 수사 기관은 전부 다 제가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이 먼지털이가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쇠몽둥이로 이제 몸을 막 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수사를 한 사례가 있나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나라도 저를 불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뭐 조사를 하든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이거에 플러스해서 지금 또 재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총 7개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저더러 뭐 오라고도 하고 출국 금지도 하고 직무 정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저 돈 써가면서 예. 국민들 속이지 말고 예. 그냥 장관이든 음. 총장 대행이든 지금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본인들이 권한 행사하고 책임지려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음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쓰면서 본인들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짓을 국가에서 합니까? 저는 뭐 제 스스로가 뭐 당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요. 국가 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저도 공직자로서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9월이죠. 고검 TF 팀이 있었고, 예.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여당 주도로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 있었잖아요. 네. 뭐 박검사도 이제 참석했는데 거기서 뭐 선서하라 말아라 이렇게 했었고 결국 거기서 연어회담법은 있었는데 술 파티는 없었다는 게 또 확인이 돼 버렸잖아요. 네. 결국은 국회 청문회조차도 이제 일종의 똥포를 찬 거예요. 약간 그 자책골이라고 할까? 네. 자살골. 네. 자살골을 한 격이 됐는데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이런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걸 법무부 안에다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 단장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법무부 검찰과장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맡고 있어.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 이 검찰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는 게 맞나요? 객관적인가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없었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위원회는 약간 뭐 판사 같은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위원회는 자문하는 성격이 강하죠. 예, 판단하는 기관이고 그런 판단의 자료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래서 독립적으로 조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이런 진상조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와 조사단 그리고 조사단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독립적으로 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무부 내에 위원회를 만들고 대검에 조사단을 만들었죠. 근데 조사단장을 현직 검찰 과장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인사를 다시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금 검사를 또 저 검찰과장으로 새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사권을 줍니다. 수사권을 주는데 그 수사권은 어떤 수사권이냐?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총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예. 왜 법무부 장관에게 개별 사건을 지휘를 못하게 했느냐?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검찰총장이 우리가 2년이라는 임기제 맞습니다. 총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네. 힘센 데서 독립적으로 행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장의 지휘를 안 받는 수사단이 법무장관 밑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없었죠. 이거는 왜냐하면 검찰청 법에 예. 반드시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행사하는 기소권 수사권을 국민들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죠. 명백하게 위법이고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독립적인 검찰청을 만들어내려면 국회가 특검이 나서서 있잖아요, 특검을 특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만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검찰적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있으니까 또 하나 만든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침.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총장의 지침, 예. 검찰총장 본인의 지시로 네. 본인의 수사권을 배제시키고 무슨 을사조약입니까? 네. 자기가 자기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거에 지침을 내리면서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그 법무부에 있는 위원회는 거기에 영향을 끼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검찰청 내에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의 검찰청 내에 최종 가장 높은 사람은 김수홍 그 검찰 과장을 했던 수사 단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법률에 따른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거나 없는 마찬가지예요. 거죠. 왜? 없는 거죠. 법에 위반되니까요. 그러면 이 김수홍 이제 검찰과장 예. 지금 이제 단장으로 옮겨왔는데 네. 이분은 그걸 모를까요? 검사 출신인데 나중에 당연하죠. 이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도 안 해요. 정청래 지금 민주당 유력 당대표 후보가 이야기했잖아요. 정권은 짧다고. 근데 정권은 짧은 건데 이렇게 김수홍 검사가 이렇게 단장 맡고 호가호위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거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도 알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나 저
검찰총장 대행이 자기가 책임지고 지시해가지고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막상 공소 취소 지시를 받아서 공소 취소를 하는 그 공판 검사는 직권 남용의 피해자가 되거든요. 피해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지금 수사단에 있는 말단 검사는요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수사권에 만약에 근거가 없게 되면 이분들이 본인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권남용 행사의 그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범죄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죠? 저는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뭐 사실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왜 이걸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진상조사단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사 진상조사단. 그때도 수사권을 주지 못했거든요. 왜? 법에 어긋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뭐 바보라서 안 했겠습니까? 법에 어긋나니까 안 한 거고 그런 건데 이번에는 그냥 네. 이걸 그냥 뚝딱 만들어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도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부터 검찰권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기존에 있는 기구조차도 이용하지 않고 네. 전혀 별개의 어떤 별동부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장관 직속으로 네. 이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만들어서 네.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국회 특검을 네. 또 뭐 추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네. 그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으니까 뭐 네. 특검 만드는 거야 그냥 네. 그냥 그 오늘이라도 아주 쉬운 만들죠. 거죠. 예. 만들 수 있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약간 중수부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과거에. 그렇죠. 지금 딱 정확하게 네. 짚으셨는데 이거는 정성호 장관의 뭐 사설 특검이나 사설 특검, 본인의 뭐 옛날엔 대검 중수부였잖아요. 대검 중수부, 근데 이거는 법무부 법무부 중수부예요. 중수부. 예.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 사설 특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고 법무부 중수부라는 것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고 없죠. 그 말 자체로 이게 불법 단체죠 거의. 불법 단체죠. 불법 단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수사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답답한 게 뭐 검찰이 이제 몇 달 뒤면 뭐 사라진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검찰총장 대행 뭐 검찰총장도 아니죠. 근데 검찰 지금 뭐 예를 들어 검사장급 이상 되는 네. 고위 검찰 간부들이라면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준정 미래위원회 만들고 거기에 검찰과장 출신 단장에 앉혀서 이렇게 법을 위반해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이게 위법하다라는 입장을 그래요? 냈습니다. 예, 그 일인즉슨 그분도 곧 잘리겠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 그 맨 마지막에 심우정 검찰총장 예. 그때 그 공모직으로 예. 그 김성동 감찰부장이 들어왔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눈에 가시죠. 그리고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무부에도 저 감찰관이 있었고 예. 그 대검에도 감찰부장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모두 다 검사장직이 제한이 갔다 그래요. 더 이상 하지 마라. 검사장을 줄게.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일선 검사장이라. 그랬는데 저 법무부 검찰관께서는 자기 검사장 받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관 새로운 분이 왔죠. 예. 그리고 그런데 김성동 지금 감찰부장은 나는 끝까지 감찰부장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번에 연어 술 파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징계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징계 청구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거 다 김성동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총장을 제거한 것은, 총장을 배제시킨 것은, 총장은 반드시 감찰부장과 같이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총장의 계통은 예를 들면 특수사건이었으면 반부패부장, 그다음에 공공수사사건이면 공공수사부장, 감찰사건이면 감찰부장, 이게 그 참모를 통해서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김성동 지금 감찰부장을 배제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위법한 수사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이 검찰준정미래위원회도 예. 이 독립조사기구를 대검 안에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검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법무장관한테 간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이제 법무부 내에서
특별감찰이라 해가지고 연호술 파티 있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대검에 넘겼고 대검에서는 서울고검에 얘기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9개월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고는 그때 이제 그 지휘는 김성동 그때 대검 감찰부장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사단을 대검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에 만들어야만 수사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검사들이 직무 대리를 받아가지고 수사권을 갖는 검사를 만들되 총장을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김성동 감찰부장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아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검찰존중 미래위원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저 뭐 조금 제가 아주 뭐 도식화하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계엄하고 보세요. 계엄도 계엄권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남용해서 행사하니까 불법 계엄이 됐잖아요. 그래서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예, 불법 계엄이 되고 그 밑에 그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은 사람도 전부 다 불법 행위를 한 게 됐어요. 법무장관도 이번에 좀 25년 네네. 똑같습니다. 수사권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식의 지침으로 인해서 수사단이 만들고 수사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수사권을 행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법 수사권을 행사한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는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국회가 법으로 검찰청 법을 만들었고 모든 검찰권은 총장의 지휘하에 따르도록 해라. 왜냐하면 총장이라는 거는 청문회까지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당성이 있는 거죠.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본인의 지침으로 그냥 일개 어떤 장관이나 총장의 말로 국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능을 그냥 참칭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참탈해 버린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니까요. 우리 뭐라고 하면서 계엄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거 탄핵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논리 그대로 한다면 지금 장관 그다음에 저 총장 대행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홍천 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국회에 공소시효 특검 그거 나왔을 때 이거 사실상 사법 내란이다. 그 내란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헌법적인 원칙으로 있는데 그것들을 침범하고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입법부가 특검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 없이 그냥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특검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깨뜨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내란 그러면 군대가 동원되는 걸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내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어떤 공권력이나 여러 가지 뭐 그 형법상에는 어떤 구체적인 구속 요건이 있겠지만 어떤 은유적으로 어떤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깨뜨려 버린다. 헌법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린다. 충분히 위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란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힌다는 건 뭐냐면 법률적 체계하고 헌법적 질서를 그냥 뒤집어 엎는 걸 어지럽힌다고 하잖아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소 취소로 사자성어를 한번. 그래서 우리 박 검사가 운을 떼주세요. 공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공짜로 받은 재판 표적지도 아니고 통치권자 되자마자 셀프 지우개질이라니. 소문자자한 이재명 위험 리더십의 본질이 결국 내 재판 공소 취소였던가. 취미생활하듯 법을 주무르는 거대한 권력의 호랑이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박상영 검사의 용기만이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을 깨울지라. 아이고 저를 너무 과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지검에서 이 자행한 의문의 이화영 쪼개기 의원 항소 포기 사건 이걸 뒤집어 볼게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반헌법적인 사건입니다. 자, 1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쪼개기 의원 관련해서 유죄가 의심되나 네.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니까 판사는 유죄가 의심된다. 근데 저는 판사도 좀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 배심원제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미국 배심원제는 그 유죄무죄를 배심원이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량 정도만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권고할 수만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데 예, 판사가 정하는 거죠. 근데 유죄가 의심되는데 배심원 의견 존중해서 무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의 판사가 1심 재판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했잖아요. 판사가. 네. 물론 배심원은 뭐 무죄라는 입장을 냈지만 네. 그러면 검찰의 기본적인 스텝은 네. 그냥 자동 항소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항소해야죠. 이걸 어떻게 항소를 안 합니까? 수천만 원을 선거를 하는데 수천만 원을 저 쌍방울에서 이름만 바꿔갖고 줬어요. 그렇죠.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으로 제한돼 있는데, 근데 그걸 왜 줬겠습니까? 이화영이 당시에 이낙연 그때 당시에 민주당 경선을 해서 서로 누가 더 돈이 많이 오는 거 가지고 경쟁할 때예요. 지금 빨리 돈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거 왜 줬냐고 하니까 다 쌍방울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때 말씀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화영 부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 그럼 이화영 부탁으로 안 하면 그걸 왜 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 그거를? 후원금이 이재명 후보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혜자는 이제 이재명 전 캠프죠. 대통령이네. 당연히 캠프네, 그렇죠. 예, 당시. 그리고 그 직후에 이낙연보다 더 빨리 찼다. 아. 후원금이 그거 발표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누가 그거 1,000만 원씩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캠프에서 드물어요. 1,000만 원 하는 거 힘들어요. 1,000만 원 하는 거는 예. 후보자가 바로 알아요. 누군지. 그럼요. 근데 1,000만 원 하는 거를 이재명 지금 그때 당시에 후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딱 뒤져보면 다 쌍방울 무슨 임원이에요. 다 대표이사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알죠. 캠프에서. 캠프에서는 100만 원만 줘도 그게 누군지 다 알아봐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가 또 이렇게 성과 냈다고 뭐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예. 했다는 건데 예. 그거를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뭐 이화영의 지시가 있었냐 없냐 그게 무슨 의미가 아니 있어요? 그걸 떠나가지고 예. 보통 쪼개기 후원이 엄청나게 처벌받지 않아요? 당연히 처벌받고요. 예. 그 지금까지 만약에 이게 무죄면 이제 쪼개기 후원 처벌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근데 판사는 예. 본인은 유죄를 의심한다고 하면서 배심원들을 팔아갖고 왜 무죄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판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이 정부 전체가 아니 정성호 장관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질 않나. 판사는 자기가 판단해야 될 거를 나는 그러니까. 의심되지만 저 배심원이 그러니까 그런다. 새벽 3시에 판단해 보니까 무죄라고 하니까 나도 무죄 가겠다. 아니 근데 무슨 판사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무죄라고 하던가 차라리. 그렇죠. 근데 유죄가 의심되지만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판단 결론되려면 뭐냐면요. 김성태가 그냥 어떠한 의사 연락도 없이 그냥 이재명한테 조금 본인이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도 모르게 자기가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김성태는 아마 처벌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예? 1심 재판부 이 판단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항소를 안 함으로써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자는 그렇죠. 이번 판결에. 수혜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대장동 사건도 이제 그 항소를 검찰이 포기함으로써 네. 그 이제 김만배라든가 이들에게 재산을 지켜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향후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뭐 네. 불리한 증언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없죠.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미 재산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항소가 포기돼 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쪼개기 후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거든요. 쪼개기 후원 사건. 그 쪼개기 후원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이 판결 되면 돼요. 저는 이 판결 되면 이거 만약에 같은 논리로 선고만 된다면 어떤 사건이든 무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이걸 어떻게 항소를 포기합니까? 그렇죠. 도대체가. 그래서 이제 이 항소 포기의 배후에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정성호 장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또 이거를 한번 배를 한번 갈라보죠. 배를 소속을. 예. 자, 공판 검사들도 항소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맞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네. 이후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누구의 짓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수원지검에서는 수원지검의 의견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지검 지휘부도 대검도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명백하게 들었고요. 예, 뭐 저만 들은 건 아니고 다른 뭐 검사장들도 듣고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의 수사 검사입니다. 네네. 수사팀 검사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처음 진술을 받았어요. 그 진술을. 네네. 그걸 처음 제가 어쨌든 밝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잘못됐고 그랬다면 저한테 과오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기소가 됐다면 저한테 과오를 묻든지 아니면 항소를 포기할 거면은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 못하겠으니까 항소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의견 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에 이걸 이제 그 항소 포기까지 할 정도면 이걸 애당초 무리하게 수사해서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처벌해야지. 그렇죠. 그죠? 그렇죠. 고발해야죠. 그렇죠. 근데 고발 안 하잖아요. 아니 이거 따져보면 누구도 이거 항소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사건을 제가 원래 그 특수 수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네. 공공수사 네. 사건을 제가 주로 수사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노동 사건을 주로 했지만 선거 사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쪼개기 사건을 많이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거기 그 수원지검 그 뭐 공판 검사든 저 부장 검사든 뭐 검사장이든 이런 사건 해본 적 없어요. 저분들. 근데 뭘 근거로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소심 가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 자기들이 그런 판단을 해요? 어떤 근거로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저한테 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뭐 대검에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뭐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국법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정말 사적이고 정말 그냥 뒤에서 흑막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면 거기에 적는 란이 있습니다. 예. 무죄가 선고되면 적는 란이 있어요. 과오를 따져야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재발이 방지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칸이 있어요. 수사검사 과오, 공판검사 과오, 법원과의 견해 차이. 수사검사 과오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저한테 과오를 물어야죠. 물어야지. 아니면 아니면 서현옥 부장이라도 물어야죠. 그 기소검사요. 책임을 물어야죠. 어떤 뭐 문의도 없고 책임도 연락이 없고 없죠. 어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거 저기 공판하면서 한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공판 검사 가오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공판검사 과오면은 항소를 해야죠. 그렇지, 해야죠. 예,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2심에서 수사는 잘해서 그치. 기소는 잘했는데 공판이 잘못돼가지고 무죄가 난 거니까 2심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항소를 해야죠. 근데 법원과 이견. 법원과의 의견이면 한 번 더 받아보는 게 맞는 거니까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그냥 항소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거를 항소 안 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법무부에서 뭐 항소 포기하라고 달랑 문자 하나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 저 내부에 함구령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 함구령이 없으면 아니 함구령이 있든 없든 수사검사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자기들 겁니까? 그렇죠. 이 수사가 자기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충분히 해갖고 판단해봤으면 그러면 저희한테 과오를 묻든지요. 이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흑막에서 뒤에서 해가지고 이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 수사하지 마세요, 진짜. 왜 수사를 합니까? 이게 수사 기소 분리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와. 이게 자기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자기들 게 아닌 거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뭐 살인 사건이든 뭐 그런 사건도 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제가 만약에 살인 사건 수사해가지고 기소했는데 이번에 뭐 저 여고생 살인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 제가 그거 기소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공판검사가 아유 이건 무죄 났는데 국민참여재판하고 새벽 3시에 하라 그래가지고 이건 무죄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7대0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항소 포기 받아들이시겠어요? 누구든? 안 되죠. 거의 그 수준에 저는 사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살인범을 그냥 무죄로 풀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다시 받아봐야죠. 아니, 다시 이거는 판사까지도 이거는 나도 의심 간다라고 했으면 2심에서부터는 국민참여재판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2심에서부터는
판사가 판단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검사들이 다퉈봐야죠. 예? 그리고 뭐 자기들이 만약에 모르겠으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왔으면 그러면 수사검사한테 물어봐야죠. 그걸 제일 수사한 사람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망쳐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항소심 와가지고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항소 포기해버려요? 자기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 자기 게 아니면은 예.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게 뭐 도대체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가의 일인데 국가의 일이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래서 범죄를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럼 책임을 물어야죠. 왜 그게 없어요? 그게 그냥 증발돼 버려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저더러 제가 수사한 사람이 저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물어요. 왜? 묻게 되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게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국가의 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검사라는 그 직책이 그 공익의 어떤 대표잖아요. 네. 자, 박상현 검사도 이제 검사 임용됐을 때 그 선수하잖아요. 네. 그 공익에 대해서 그런 그 다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 그럼요. 공익의 대표자죠. 네. 그러니까 근데 공익의 예. 대표자가 대통령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참 그냥 있을 수 없는- 책임을 있을 수 방기한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될 거고 이거는 뭐 아니 무죄가 났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가 있었어요. 범죄가 있었는데 그거를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처벌을 못했냐를 국민이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당연히 따져 물어야지. 그래야 나중에는 그것을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냐고요? 이게 어떻게 공익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겁니까? 근데 이화영 쪼개기 후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항소 포기한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이제 정치 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쪽에서 그렇죠. 한 건데 네. 아 이런 거를 그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이런 법을 형해화 시켜 버리면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아니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아니 지난번에 돈 봉투 간 것도 다 무죄 나고 네, 송영길. 그 다음에 다 무죄 나고 그거를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그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저 돈 봉투 준 것도 맞고 네. 저 녹취가 다 돼 있어요. 돈이 건너간 것도 맞아.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증거가 오염됐다고 그러니까 해서 녹취한 게 그게 잘못 뭐 네. 위법 수집 증거다 네. 하급식 판결이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한 사건 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판단 받아봐야죠.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죠. 그렇죠. 아니 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고 수사 환경이 바뀔 거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그거를 구제연 거기서 그냥 항소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이제 네. 결국은 송영길 씨가 이제 의원 백지까지 달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당 대표 선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예. 그게 예. 어떤 점이 이제 문제냐면 정말 그게 이제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많은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송영길은 무죄다 그러면서 돈이 건너가고 이렇게 다 그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가 오염돼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끗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거를 왜 그러면은 포기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검찰이 만약에 그거 기소한 사람 그 압수수색 그렇게 오염시킨 사람 너 처벌해야 돼요. 왜 그게 그러면 의료 사고 낸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처벌도 안 하잖아요 또. 아무한테도 책임 안 묻죠. 예, 근데 그 경우도 책임 또 못 물으니까요. 왜냐하면 책임 묻게 되면은 이게 항소하게 돼야 되거든요. 네. 상고해야 되고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네. 사건의 수혜자도 네. 이제 그 사건의 수혜자도 송영길 의원이에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오늘날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자기 지역구로 또 물려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사건만 항소를 다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러면 다 연관돼 있다니까요. 아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국회의원 뭐 대선 후보 무슨 뭐 비리 뭐 이화영 씨 같은 그런 정치인 이런 사람들 처벌 못하게 하는 게 그 검찰 개혁의 결과예요?
이게 무슨 그런 검찰 개혁이면 저 불도저로 밀어버려야죠. 아니, 그런 검찰 개혁이라면 잘못된 거죠. 공익의 대표자면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중간에서 짬짬이 해가지고 항소 포기해가지고 없애버린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익을 준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이게 배임입니다. 구자형 검찰은 이런 배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저는 너무 제가 좀 좀 오랜만에 많이 흥분하는데요. 네. 아마 제가 뭐 정치에 관한 그런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게 되니까 그렇게 네. 흥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래서 죄송한데 너무 답답해요 제가. 답답하죠. 예,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이 배후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납득 못할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저는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이 그 위에 있다고 보고 네. 또 혹시 정성호 장관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뭐 대화가 있었는데 이 건을 둘러싸고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다 저는 향후에 저 진실이 밝혀지고 예. 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대장동 항소 포기돼가지고 난리 난 게 언제입니까? 근데 그 이후에 검사장들 다 날려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정말 누구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예? 이게 왜 반복되게 만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이런 진짜 통탄할 문제잖아요. 이 항소 포기. 너무 답답해요, 진짜. 아니 힘들어요, 이러면은 너무. 예. 검사가 왜 존재해야 되고 검사가 필요 없어요. 검찰이 왜 필요하고 법무부가 왜 필요하죠? 전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거면 뭐 필요 있어요? 아니 예. 범죄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아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슈를 언론이 다뤄줘야 그걸 보고 국민들이 이게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네. 이게 다 회피하고 있어요.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언론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국민들이 뭔지 모르시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국민들은. 모르죠. 근데 이렇게 어렵고 되는 거를 이게 보면은 검찰만 눈 감으면 모두가 해피한 일이잖아요. 다만 국가와 국민만 썩어 들어가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배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있는 게 검사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공유지는 아무도 돌보지 않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공유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보라고 있는 게 검사인데, 아니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뭐 그 범죄의 도계자 박으면서 소위 말하는 도계자 박으면서 항소 포기 해주니까, 아니 그렇게 항소 포기 할 거면 그러면 그 항소 포기 되게 돼 잘못된 기소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도 물으십시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대충 뭉개가지고 문자 메시지 하나 띡 보내고 없애버리고, 수사검사들은 관여도 못하게 하고 수사검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범죄 왜 밝힙니까? 예? 범죄 왜 밝혀요? 예? 아까 공유지의 비극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정사각형의 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두 줄로 위아래로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그 9개 이제 정사각형의 땅이 나와요. 그러면 네. 이 그 8개의 땅은 1번부터 8번까지에게 이제 네네. 하나씩 그 분양을 해줍니다. 네. 근데 가운데 네모 땅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공유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풀밭인데 이 공유지의 풀은 모든 사람이 말과 소를 데리고 와서 뜯어 먹을 수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자기 그 영역으로 설정된 목초지보다는 사람들이 공유지 쪽으로 소와 말을 그렇죠. 가져와서 일단 뜯어 먹어요. 그리고 풀이 잘 자도록 거름을 주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일주일 지나면 황폐화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개념인데 네. 야, 이 대한민국이 그게 이 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공유지의 비극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국민이죠. 국민 전체. 국민 그리고 전체.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자식들. 맞아. 그 자식들은 이제 이걸로 결국에는 이 시스템 다 망가뜨려 놓고, 자식들은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은 10대, 20대, 30대들은
그거 받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그런 분들은 뭐 온갖 뭐 특혜니 그런 거 다 받고 뭐 돈봉투를 주고 뭐 쪼개기 후원을 하고 이래도 뭐 예? 뭐 대장동을 하고 뭔가 걸 다 해도 그걸로 알아서 검찰에서 무죄 받아주고 무죄 받은 다음에 항소 포기해가지고 작작 정리해 주는데 그거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런 범죄들 계속 일어나면 그럼 누가 피해 봅니까? 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투표권 없는 사람, 예? 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은 왜 힘도 없고 이런 것까지 다 뺏겨야 됩니까? 예? 저는 그런 거 뺏기는 거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검사가 있는 건데 어떻게 검사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예? 그거를 총장 대행이랍시고 거기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서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구자연 씨는 도대체 항소 포기를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항소 포기를 이제 결정했을 때 내부에서 최소한 그러면 검토라도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토 보고서라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 검토 보고서라도 공개를 해야죠. 최소한 수사검사랑이랑도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검사랑이라도. 근데 수사검사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거잖아요. 문자로. 결과만 받을 뿐. 문자로. 네, 문자로. 결과만 받을 뿐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근데 끝이에요. 그냥 넘어가 보통은 버려요. 지금까지 검찰이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동안에는 항소 포기를 할 때 특히 형사 범죄 같은 경우에 검사들하고 치열한 토론을 내부적으로 거치지 않았나요? 항소 포기 한번 하려면요, 그거는 거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그 어떤 기계적인 결론 기준이 있습니다. 뭐 구형량에 뭐 얼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주 그냥 법률적으로 뭐 확고하다든지 이런 게 결론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지고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수사검사, 공판검사 엄청나게 결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장, 그다음에 차장, 검사장, 그리고 나서 대검에 가면 전문 부서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수사부라든지 그러면 전문 수사부에서 진짜 전문가적인 연구관들이 그걸 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검까지 그 총장까지 올라가고 그게 또 뭐 법무부까지 가고 이게 검토가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번 거에 있어서 저는 대장동부터 지금까지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건들 지금까지 한 번도 항소 포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마구마구 항소 포기된 것들 정말 보고서가 있는지 공개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 수사검사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도대체 왜 항소 포기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항소 포기가 됐다고 하는 내용은 그 문자 메시지 한 2줄 있잖아요. 그쵸. 이러이러한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썼다. 아니 그게 무슨 항소 포기의 결론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아주 정치하게 써야죠. 왜? 이거는 일종의 검찰이 만들어내는 판례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향후의 범죄를 그 기준에 따라서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따르면 이제는 그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식의 이게 죄입니다. 진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향후의 범죄를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요 특정 범죄를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려고 향후에 있을 범죄 그 범죄 피해 이런 거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이게 얘기 듣고 보니까 공유지의 비극보다 더 나쁜 거네요. 그냥 남의 거 다 뺏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미래 세대 그다음에 이거 모르는 우리 국민 전체의 시스템을 다 뺏어다가 그냥 누군가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예외. 그거를 만들려고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만 예외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만 예외라고 하십시오. 이번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봐주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납득을 할게요. 왜? 향후에는 제대로 된 기준으로 범죄들이 규율될 수 있을 테니까 적어도 이 범죄 외에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근데 마치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시스템 다 파괴해버리면 그럼 향후에 있는 범죄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가? 향후에 있는 쪼개기는 어떻게 해요? 향후에 있는 대장동은 어떻게 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뭘 할까? 범죄를 준비할 것 같은데. 대장동 해야지. 예, 대장동 해야지. 제2의 대장동 해야지. 예, 그죠. 왜? 처벌 안 되잖아. 처벌 안 되잖아. 반드시 해야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는 당대표 되는 사람 돈 봉투 돌려야지. 돌려야지. 처벌 안 되잖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쪼개기 구원해야지. 예, 예. 뇌물 쪼개기 주고 싶으세요? 어, 만약에 어떤 정치인에게 뇌물 주고 싶으세요? 쪼개기 구원해야지. 하세요. 쪼개기 구원해야지. 예, 예. 처벌 안 돼요. 처벌 처벌 안 돼요. 예. 왜 이런 거를 만들어내죠? 왜 이렇게 하죠? 그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거 항소 포기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저랑 한번 토론해 보던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뭐 대장동이면 대장동, 뭐 저 돈봉투 사건이면 돈봉투 사건, 이 쪼개기 뭐 후원이면 후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나와서? 아니 그 얘기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이거를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항소 포기합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판례는 차라리 판결문이라도 남죠. 이건 뭡니까 그렇죠. 지금? 문자 메시지 하나 던지고는 국민들한테 그거 믿으라는 겁니까? 검사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 근데 이번에 항소 포기 사건 이런 거야말로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정말. 아니 국정 조사하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국회의원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이 이기니까는 그건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아니 이게 다 누구한테 이익되는 거예요, 다 지금. 그렇죠. 예? 일반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아주 그냥 뭐 검찰 개혁해가지고 이게 이익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자행해요, 도대체가? 지금 이제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되면서 이제 자기 재산들을 이제 다 지켰잖아요, 그죠? 네. 야 그때도 국민들의 분노가 뭐 하늘을 찔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유야무야 돼버리고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보세요. 예. 대장동 항소 포기 때는 어땠습니까? 예. 그때는 총장 대행이 그만뒀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중앙검사장도 그만뒀죠. 결국에는. 그나마 저항이 있었지. 예. 그리고 검사장들이 쫙 나가가지고 얘기하면서 검사장들도 다 잘려 나갔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는 뭐 정성호 장관이 했느니 뭐 차관이 했느니 저 뭐 박철우 저 반패부장이 했느니 이런 식의 막 논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위례 사건 보세요. 그 잘려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분명히 저는 그거는 명확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 공판팀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다 항소하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그렇죠. 갔어요. 근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문자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그 중앙지검은 이거를 항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됐죠.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뭐 법무부까지 갔다는 얘기라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수원지검이 자기가 알아서 했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가 알아서 했다고. 점점 책임이 내려오죠. 점점 책임 내려와요. 점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마 이제는 수원지검이 했다고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공판 검사가 알아서 했다고 할 거예요. 네네. 점점 내려오고요. 점점 아무 일도 아닌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누구 뭐 그만두는 사람 봤습니까? 예?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예? 그냥 문자 메시지 하나 쓰는 이익만 있으면 뭐 인사 혜택 볼 거 검사들은 다 보고요. 예? 그냥 글쎄요. 뭐 이거를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그 범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이제 이런 범죄가 뭐 어떻게 수사가 될까요? 이런 식을 일을 해놓고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는 검사가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 봐줘버리는데 뭘 수사를 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검찰을 이제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권력자에 의한 그렇죠. 검찰 사유화인데. 그렇게 이게 공익의 이제, 대표자가 아니에요. 이게 저거는. 이제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직권 남용인 거잖아요. 너무 심각한 직권 남용이자 배임입니다. 배임이고. 근데 이런 거는 결국은 뭐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이거 포함하여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공소 취소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공소 취소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게 다 헛짓이 되는 게 공소 취소를 불법으로 하면 그거 자체가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향후에 공사 재개할 수 예, 있죠. 예. 그다음에 이 직권남용 요 부분도 만약에 권력이라는 게 뭐 짧은 거니까 그다음에 충분히 이게 법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책임 물을 부분은 또 물어야 되죠. 나중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 포기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그 증인들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더 이상 증언이 나오지 않아요. 이화영 씨 지금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이화영의 입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항소를 포기하고 이화영 씨를 석방하려고 할 거예요. 어찌 됐건 모든 거에 깔때기처럼 결론은 이화영 씨 석방입니다. 지금 빨리 이화영 씨를 석방해야 그 입이 닫혀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되죠. 나중에 뭘 한들 이미 다 망가져 버린 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은 망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어마어마한 특검이니 뭐니 또 뭐 돈을 막 수백억을 쏟아붓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방이 되고 이런 일을 또 해야 된다고요? 아니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왜 이런 일 이게 바로 잡히는 겁니까? 그럼 그 이후에 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도대체? 왜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뭐 바로 집혀질 거다라는 등 이렇게 지금 안 해야죠. 지금 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 해야죠. 지금 검찰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런데 정말 답답합니다. 네. 자 오늘 박상현 검사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 제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아니 제가 뭐 웬만하면은 가슴이 답답하니까 흥분을 이제,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사건 얘기가 제가 했던 사건 얘기가 나오니까 막 좀 많이 그랬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천라지망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이 던지는 큰 그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특히 권력자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야 내가 권력 쥐고 있는데 내가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재단하겠느냐. 근데 천라지망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천라지망도 있고 큰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과응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박상현 검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